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러하겠습니다만은 목표는 뚜렷하고 명확한데 그 목표로 향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는 복잡한 이론과 이런저런 다양한 설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육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운동의 목표는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보다 건강하고 보다 탄성이 있고 보다 멋있는 근육을 만들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과 설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때 선분기를 트는 것이 좋으냐, 선분기를 틀지 않는 것이 좋으냐라는 꽤 독특한 논쟁거리가 있는가 하면은 적절한 운동 빈도, 적절한 운동 강도, 적절한 운동 시간은 어떠한 것이 좋으냐라는 상당히 진중한 논쟁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거의 변하지 않고 거의 진리로 여겨지는 운동의 원칙, 근육 운동의 원칙도 있습니다. 이른바 근육 운동의 7대 원칙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께 근육 운동의 7대 원칙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7대 원칙을 잘 익혀서 마음에 두고두고 새겨 나가신다면 앞으로의 건강한 근육 운동에 큰 보탬이 되실 것으로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육 운동의 7대 원칙 중에서 먼저 가부화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화는 원래 기술 용어입니다. 어떤 기기나 장치가 허용하는 역치를 넘어선 부하를 주는 것이죠. 사실 기술적인 입장에서의 가부화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육 운동에서는 가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에서의 가부화는 본인이 느끼기에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 이상의 부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육관에서 보면은 상당히 편안한 모습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편안하고 보는 사람도 편안하죠. 그렇지만 운동이라는 가치의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흔히 체육관에서 표어로 붙어 있는 No pain, no gai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어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pain이라는 것은 과부하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무게 또는 빈도 이상의 적절한 부하를, 과부하를 가해 주어야만이 소정의 효과를 얻어서 근육 운동에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부하 점정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에 적당한 가부하를 걸어 주었다고 해서 계속 그게 가부하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련이 되는 거죠. 자기가 익숙이 되는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가부하로 처음에 했던 그 부하에 익숙이 되고 단련이 되면은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운동 효과를 위해서 가부하의 양과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운동 효과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부하의 점정, 부하를 조금씩 늘려주는 것이 근육 운동의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회복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근육 운동 중에는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다. 회복 중에 성장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 운동 중에는 근육에 자극을 주고 또 약간 미세한 상처들을 줍니다. 그런 미세한 상처들이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근육으로 탈바꿈하면서 멋있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근육 운동의 경우에는 한 번 똑같은
자극을 어떤 근육에 주고 나서는 48시간 이후에 똑같은 자극을 주는 것이 적절한 회복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다다익선의 그런 개념에서 탈피하시고 적절한 회복 시간을 두는 것이, 물론 회복 시간 중에서는 적절한 영양, 또 적절한 수면,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특정성의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자극을 받은 근육만이 발달한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하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상체가 우람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또 열심히 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절로 가슴이 멋있게 이렇게 커지는 그런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죠. 이거 상당히 간단 명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만큼 골고루 다양한 운동 자극을 주어야 한다라는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어떤 운동 방식이 좋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하려는 경향이 사실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다 나이도 다르고 유전적 요인도 다르고 심지어 인종도 틀리지 않습니까? 남녀 성별도 틀리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하는 걸 물론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맞춤 운동을 시간을 들이면서 알아내고 또 개발해서 자신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효과 증감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드러나는 효과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근육 운동에 나섰을 때는 조금만 해도 그냥 몸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있고 뭔가 근육이 생겨있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어느 정도 익숙이 되고 단련이 되면은 웬만큼 운동을 해도 몸의 체형이 크게 변함이 없다, 이런 또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변화가 사실 빠르고 급격합니다. 굳이 근육 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취미생활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도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바둑 같은 경우도 말이죠. 처음에 초보자의 입장에서 시작을 하면 보통 초보자를 18급이라고 부릅니다만은 한 4, 5급까지는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둑에 타고난 재능이 있나, 능력이 있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만은 그러다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진전이 느립니다. 그런 식의 특성이 근육운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점점 그렇게 눈에 띄어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적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육운동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중단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증감의 법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 증감의 어떤 정체기를 무릅쓰고 계속하면은 또 어느 순간 또 큰 발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원칙은 여러분들이 장기간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자기의 정신적인 지지가 될 만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왜 이렇게 계속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지? 이럴 때 이 여섯 번째 원칙을 상기하셔서 이게 지금 이른바 정책이구나, 또 이런 것을 극복하고 계속 더 운동을 해 나가면은 또 한 단계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원칙은 7번째가 꽤 중요합니다. 가역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놓아도 게을리하거나 중단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근육 운동을 꽤 열심히 하다가도 한 1, 2주일 동안 그냥 게을리하거나 거의 안 하다시피 하면은 몸의 변화가 벌써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면은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역성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면은 운동이라는 게 한번 열심히 해놓았다고 해서 그 다음 적당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7가지 근육 운동의 원칙에 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비법 같은 원칙들은 아닙니다. 너무 간단 명료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 중요한 원칙이라는 게 무슨 오묘하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새겨서 실천하는 의지의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은 근육운동의 7대 원칙을 두고 건강한 근육운동의 반려로 삼으셔서 건강한 근육, 탄성 있는 근육, 멋있는 근육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구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